황구단을 새로 건립하게 된 것을 계기로 제이야 유생과 조정 중신들은 왕을 황제로 칭하라는 상소를 올린다. 우리나라는 가보년 청일전쟁 이후 청의 속박을 벗어나 독립의 이름은 있지만 그 실상이 없었사옵나이다. 이제 정식으로 황희의 어르심이 마땅하옵니다. 만국 공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황제의 칭호가 로마로 비롯하여 독일 등으로 이어지는 것 같이 우리나라가 자주권이 있는 나라이니 자주와 독립자강을 달성함이 옳은 줄 아래요. 이제 황희의 어르심을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최익현, 유인석 등 보수 유생들과 윤치호 같은 신지식인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서구의 예에 따라 종로를 변경하는 것은 금수의 제도를 취하는 것이고 소중화의 나라인 조선에서 황제를 칭하는 것은 망령대의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옵니다. 나라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힘이지 군주의 존호가 아니옵나이다. 일본의 군대가 왕궁을 유린하고 국무를 살해하는 마당에 황제의 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사옵나이까? 청나라와 일본 모두 황제 천황을 칭하는데 우리만 왕을 칭하여 스스로 비하할 이유가 없사옵니다. 황제가 없으면 독립도 없는 것이옵니다. 동양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양의 기술을 적극 수용하시려면 그들과 동등한 황제에 즉위하셔야 하옵나이다. 대군주폐하께서는 황제의 즉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사옵나이다. 윤하여 주시옵소서. 윤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그 대한제국기 선포할 때에 우리나라를 위협하던 사실상의 외세는 일본이었습니다. 그 일본을 포함해서 이제 유럽의 열강 또 서구 많은 열강 그 우리 민족의 독립과 정체성을 위협하던 상황이었는데요. 고종 황제는 그런 총체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독립을 유지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독립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기왕의 모든 그 사대성 또 예속성 뭐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으로부터의 그 문화적 독립 또 일본으로부터의 군사적 또 정치적 독립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그 독립하기 위해서 그 대한제국을 선포했다고 생각하고요. 중국과의 오랜 관계 속에서 황제는 독립을 상징했다. 제후국가에 붙여지는 왕이라는 칭호를 벗어나는 것이 곧 독립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종의 황제 즉위는 단순히 자신의 권력을 회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백성의 결속을 통해 국가를 일신하려는 의지의 결과였다. 고종이 황제 즉위를 수락했으니 다음에는 황국의 국호를 정해야 했다. 고종은 대신들과 합의해 국호를 대안으로 확정한다. 지임은 청이 만들어준 국세를 버리고 새로이 국호와 국세를 만들었다. 이는 대한제국이 국세의 용처럼 웅비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나라는 천국의 신하도 일본의 속국도 아님을 온 백성들에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황제는 천자를 상징하는 용을 손잡이로 하였고 또 제후 또 신하는 거북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국세를 중국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대부분 인이라고 새겨져 있었고 그 손잡이 모양도 거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세의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조선시대, 고종시대, 특히 1897년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황제 즉위를 수락한 고종이 어느 정도로 부국강병의 의지가 강했는지는 국호를 조선에서 대안으로 변경한 데서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진한, 변한, 마한, 사만의 땅으로서 나라의 초기에 천명을 받고 하나의 땅인 대진국으로 통합하였다. 지금 나라의 이름을 큰 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대한이라 정한다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일찍이 나는 각국의 문헌에서 우리나라를 조선이 아니라
한이라 한 것을 많이 보았다. 이는 바로 오늘의 한이 있기를 기다린 것이니 널리 알리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모두 대한의 국호를 알 것이다. 대한제국을 선포한 직후 정부는 국호 변경 사실을 독립신문 영문판과 한국휘보를 통해 내외국인에게 상세히 소개했다. 대한은 옛날 우리 이제 사만 시대에 마한진한 변환, 요것 그 마한진한 변환을 계승한 이러한 의식을 담고 보다 큰 한으로 발전하자는 뜻으로 이제 대한을 이렇게 정한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할 것은 마한진한 변화이라는 것이 사만 시대의 그 마한진한 변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한진한을 변환을 계승한 그 이후에 이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도 사만의 연장으로 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후대에 이제 나타나는 우리 역사 시대 이제 여러 가지 왕조들이 있죠. 고구려 조선도 사실은 한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사만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 혹은 사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이제 그 명사로서 이렇게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한 거죠. 후대로 올수록.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볼 때 그 사만을 통합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사만을 통합해서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그 새로운 나라를 이룩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본따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 위대한 나라, 그 대한이라고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대한제국의 국호를 정하고 황제 즉위식이 있기 전날 한성은 독립국에 대한 기대로 안정을 찾고 있었다. 아이고 이제 청나라나 일본 놈들 간섭을 안 받아도 된대요. 그렇다네. 자네 그 태국 국기 달았어? 뭔 국기? 태국 국기? 그게 뭔데? 이렇게 무식하니까 그 일본 놈이나 코쟁이들이 우리를 우습게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저기 봐요 저기 쭉 매달린 게 저게 바로 태극 국기래요. 아까 방이 붙었는데 이제 나라 이름도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이라잖아. 대한제국? 아무튼 무식해요. 무식해. 낮에는 태국 국기를 집집마다 걸었다고 독립신문은 기록하고 있다. 각 집마다 뭐 등불을 내어 걸고 태극기를 달고 그야말로 만세를 부르면서 이렇게 즐거워들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교묘하게도 그날 비가 내렸다 그래요.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파수하는 군인들이라든지 그 장안의 백성들이 굉장히 그 환영을 하고 만세를 부르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즐거워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상 처음으로 있는 이러한 황제 즉위식에 대해서 상당한 호기심과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을 담고 이 행사를 서울의 도성의 그 백성들이 지켜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1897년 10월 12일 새벽 2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운궁의 문이 열리고 대한문 앞에서 황구단 정문에 이르는 길가에는 자주독립의 상징인 태국 국기를 들고 환호하는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대한제국 만세, 황제 폐하 만세 소리와 함께 경운궁을 나온 고종은 동쪽에 마주 보이는 소공동으로 향했다. 환구단에 오른 고종은 황천 상제께 천제를 올린 뒤 황제에 즉위한다. 또한 그동안 중국을 사대하며 형식적으로 인식해왔던 상제 문화를 바르게 정립하고 대소신료에게 상제를 정성스럽게 공경할 것을 명한다. 오직 상제가 날마다 여기를 내려보고 있으니 마땅히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며 털끝만큼이라도 정성스럽지 못한 뜻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상제가 내려와 그대를 보고 있으니 그대는 딴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사람들은 다만 하늘이 아득히 멀고 귀신이 음미하다는 것만 알 뿐이지 구석구석 훤히 살펴보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대체로 정성이 있으면 감흥이 있고 정성이 없으면 감흥이 없으니 제기하고 깨끗이 하며 의복을 성대히 하여 제사 받들기를 마치 하늘이 위에서 굽어보고 있는 듯이 하여야 한다. 이것으로 과거 500년 동안 중국을 향한 사대와 조공을 했던 조선 왕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이 탄생한 것이다.